대부분이 기하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문제에 대한 맛있음이 지금 덜 느껴지는 건데 나는 둘 다 알잖아. 여러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잖아 대부분이. 근데 그 어린 친구들한테 야 너 육사시미 먹어봤냐? 육사시미 기가 막혀. 육사시미 맛을 아냐고 어린 애들이. 먹어봤겠냐고. 먹어본 사람만 알거든. 자, 일단은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오늘 킬러 문제 2017학년도 최초의 이제 킬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16년도에 비해서는 17부터 확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7년도부터 작년까지 평가원 문제 중에서 이제 거의 킬러급에 해당했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맛보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옛날 수학 문제 기준은 21, 30번 문제들, 그 다음에 요새 거 기준으로는 뭐 28에서 30번 사이 요 정도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좀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좀 더 맛있음에 해당하는 거, 맛 쪽으로 갈게요. 진짜 그냥 대놓고 어렵다의 느낌보다는 제 기준에서 요런 해석들은 굉장히 좀 맛있지 않겠냐 라는 요 기준 하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것 또한 제 개인 취향이 150% 이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난이도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강의에 녹여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한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토대로 많은 문제들을 응용이 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맛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난이도는 다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 각 문제들에 실려있는 해석들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매치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형 21번 평가 문제죠. 계란한 함수 하나 줬고요. x분의 lnx, x가 주 문자인데 새로운 t에 대한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거는 좀 식상한 형태이긴 하다. 이것보다는 더 좋은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결국에는 그 문제죠. 음함수 미분법을 해라 라는 문제인데, 그쵸, 요거는 사실 킬러급에 해당하기에는 더 어려운 형태들의 문제가 많기도 해서, 근데 단지 여기서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접점의 x좌표를 gt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 x좌표를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일단 해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요런 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재작년 9월 29번 문제 같은 거에서도 좀 많이 쓰이죠, 요런 것들. 그래서 조금 여기를 기반으로 뻗어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너무 양산이 많이 되어 있다. 사실 요거보다 더 좋은 형태들도 숨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0번 일단 3차 함수 제시를 해줬고요. 이거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을 내걸었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수렴을 하고 있다 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 극한의 취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어때야 될까? 당연히 0분의 0꼴이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를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들어간 요 친구가 그대로 밑에 파이 fx로 밑에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극한의 의미를 많이 담아줬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인데 또 구간에 따라 또 함수가 달라요. 사실 요거는 21번 문제는 사실 음함수 미분법을 연습시켜주기 위한 문제인 건데, 저거는 사실 더 깔끔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번 극한의 의미를 일단은 1차적으로 빡세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 거기서부터 함수 fx에 대한 정보들이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fx에 대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이어지는 요 추가 조건들로 fx를 추가로 추론을 해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의미적으로도 30번이 훨씬 더 많이 담겨있죠. 이 가조건부터가 많이 힘들어 할 거기 때문에 가조건 해석해보는 거, 그걸 기반으로 나조건과 이후에 나오는 조건들을 토대로 fx를 추론해보는 거, 요렇게 가져가면은 요 친구가 더 맛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형 30번이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30번 문제. 17학년도가 일단 찍혀있는데 30번이 나와있다. 그냥 거기서부터 일단 쫄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제발 쫄지 마라.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우함수 조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거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 자연스럽게 미분해야겠죠. 요거 미분은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이게 지금 fx가 우함수다 보니까 0부터 2분의 a까지라는 구간에 대해서
A에서 대칭 이동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구간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 좀 정의가 됐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눈치채주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조건에다가 X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왜냐면은 2분의 A랑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0 요런 애들을 좀 써야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권과 여기에 있는 구간 값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여기에다가 적당한 X값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 이거부터가 이 문제의 풀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음미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좀 괜찮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좀 뽀록성이 있을 수 있다. 대입의 가치를 또 느낄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그 대입을 그냥 마구잡이로 했는데 얻어 걸렸어 뭐 이런 약간 뽀록성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15번 일단은 귀납적 정의 문제. 자, 일단은 요 문제가 또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 요게 지금 일단은 4의 배수항들은 아래 제곱수란 말이에요. 근데 아래 제곱수들은 무조건 요 범위에 들어와. 그래서 사실상 아래 제곱수들은 밑에 요 부분을 봤을 때 대입될 수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다. 어디에 들어갈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그거를 일단 눈치채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A1 쪽은 모르겠는데 A4 이후의 항들부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A4부터 A1까지 역추적을 들어가는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뭐 일정의 가정이 조금 들어간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 추론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수열의 추론이 들어가는 건데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이게 이제 대입할 수 있는 수를 좀 찾아주는 거, 조건을 보고 찾아주는 게 좀 필요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뽀록성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웬만하면은 최대한 더 근거를 많이 제시해주는 15번이 더 맛있는 문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많이 포함된 거는 아무래도 15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기하 30번이죠. 그리고 2020학년도 9월 가형 21번. 자, 일단 기하 30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취지가 AX 크기가 2 또는 BX의 크기가 2다 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고요. OX 요게 이제 2 이상.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따졌을 때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는데 요 밖의 영역에 지금 X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 또 원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일 건데,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X가 지금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 요거는 사실 요것도 조금 직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방금 요 영역을 표시하는 거, 일단은 사실 이 영역 표시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뭐 짐승은 아니지만 벡터의 영역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0번은 요 정도로만 일단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어쨌든 P의 자취를 찾아내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친구도 살짝만 한번 맛 좀 한번 볼게요. 얘네가 두 정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타운 위에 지금 PA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 최대, 그리고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요 영역 안에 P 스몰이 들어있다. 타운의 해석이 좀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취지가 움직이는 영역이 지금 현재 P가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의미는 얘가 훨씬 세네요. 21번 같은 게. 요 의미를 찾아내주는 게 더 빡세긴 하네. 사실 이 점의 자취를 찾는 게 항상 요런 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취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쳤을 때 제 기준에서는 21번이 훨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게 두 어떤 변의 합, 이거를 일단 타원에 연결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서도 주축의 최대값과 주축의 최소값이라는 의미로 돌려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요 문제보다는 얘가 훨씬 더 의미를 많이 갖는 문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곡선에서 요 정도 퀄리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3학년도 수능기하 30번. 이거 뭐야? 이거 왜 ABC가 안 나와 있어? 이거 원래 없는 문제인가요? BCD의 외심을 중심으로 한다. 그럼 밑변이 BCD니까 위 꼭지점이 A인 거고, 이거 뭐 BCD 위치만 완벽하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PQR은 그냥 원하는 포인트도 아무데나 찝어도 되는 문제네요. 사실상 ABC가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요 문제 기억나네요. 요 문제를 제가 평면 방정식 써서 해주는 거랑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루는 각도 요런 거 활용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풀어줬었죠. 30번 문제는 사실 공간도형 치고는 막 그렇게 막 느낌 있는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22학년도 9월 기하 30번.
그랬을 때 P가 지나는 자취는 요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지나는 자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겠네요. 반지름 길이가 1하고 2짜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두 원이 나왔으면 항상 제가 뭐 체크하라고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럼 요거 루트 10이죠? 이게 대략 3점 몇입니다. 그래서 둘은 만날 수가 없는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P의 자취를 우리가 확실하게 나타내보면 요거랑 45도 각도 요 영역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P가 나타내는 영역은 여기가 이제 P의 자취가 된다. 여기가 이제 P고요. 그 다음에 AP랑 AQ 값이 최소가 된다. 근데 사실상 최소가 되는 벡터는 너무 뻔한데? 사실 이거 원 중심 쭉 이어놓고 그냥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조건을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해석의 영역에서 따지면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인 요소를 다뤄줬을 때 그거에서 의미 찾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은 무엇보다 그림을 주어줬고 오른쪽은 그림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좀 더 긁어주는 친구는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21번. 요 문제가 이제 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좀 극한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뭐 이과 전용 21번이라기보다는 수학 문제여서 사실 문과 학생들도 풀 줄 알아야 되는 그런 21번 문제긴 합니다. 이 집합관계 내용을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얘가 빡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둘의 결국에는 교점이 누군가의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GX랑 A가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fx가 a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겠죠. 그리고 이 왼쪽에서 생길 수 있는 교점들은 무조건 오른쪽 교점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정도의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합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부터 조금 꿀잼이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이 주기부터 체크해가지고 이 주기 내에서 fx의 주기가 이 gx의 주기랑 그 약간 꼭지점을 약간 공유하는 느낌? 그렇게 해보면은 이 21번 해석 좀 괜찮긴 해요. 21번이 사실 대칭성과 주기성 그런 것들을 좀 극한으로 다뤄준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수원 삼각함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자, 그래서 30번. 그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PQ 벡터가 요 선분상에 존재하지만 PQ의 위치가 한 변 위에 두 개가 있거나 마주보는 변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 이다라는 거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요렇게가 P고요. 요렇게가 P고 요렇게가 Q네요. 그래서 P랑 Q의 자취는 간편하게 나온다는 거. 일단은 여기서 Q가 정해지면은 P도 정해지는 상태라서 이렇게 되는 영역이거나 이렇게 되는 세트 이렇게 존재할 수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RP랑 RQ 내적의 최대값. 근데 조금 뭐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을 수 있긴 하지만 평가원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이 애매한 중간에다 잘 안 걸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교 대상이 최소값은 명확하게 이 상황으로 나와주고 최대값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요거 곱하기 요거랑 이렇게 했을 때 수선해발 내렸을 때 이거 곱하기 요거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P가 이거 성분으로 해도 돼가지고 내적값을 찾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네요. 요 두 친구 중에 그래서 누가 더 맛있겠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0번은 너무 눈에 드러나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21번은 일단 요 집합에다가 의미를 숨겨놓은 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좀 극한으로 끌어다가 써주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21번 문제가 훨씬 가져갈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번 문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미적분 30번 문제,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수능 15번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비교할 것도 없긴 합니다. 15번은 진짜 제가 여태껏 이 기납적 정의를 수능에 내준 이래 가장 쉽게 나온 문제라서 요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 진짜 순수하게 케이스 쪼개갖고 나열 편하게 쭉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15번은 의미가 크게 없다는 점. 그에 반해서 30번 문제는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섞어서 할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 이 나조건에 들어가는데, 나조건에서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가 여기 제곱수 있죠. 이 제곱수가 있는데 GX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야. 그래서 0 이상인 함수랑 또 제곱수니까 0 이상인 함수, 0 이상인 두 개의 함수를 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를 숨겨놓은 것부터가 이미 이 문제는 솔직히 또라이급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나조건이 굉장히 맛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나조건이 포인트가 되는 걸 필두로 해가지고 이 가조건과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극소점만 존재하는 4차 함수 형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30번 문제는 해석적으로 맞돌이에요. 그래서 3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2018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사실 30번 문제가 극소랑 극대가 되는 순간을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 문제의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좀 있는 학생들은 사실 극대 극소 포인트들을 찾아내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 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현장에서 빠르게 생각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긴 하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의미 해석적으로 저 극소가 되는 순간 요거를 잡아내는 게 진짜 워낙에 문제의 시작을 이제 좌지우지 해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30번 문제가 좀 중요하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021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 자, 요 문제는 극대가 되는 포인트, 뭐 요거는 이제 뭐 미분을 해봐야겠죠. 미분해가지고 뭐 속미분까지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0부터 1 사이에 부호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들을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해석이 조금 더 쉽긴 하네요. 요 21학년도 수능형 30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해석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얻어갈 게 뭐가 더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난이도적인 측면으로는 이 2018학년도 문제를 이길 수는 없겠죠. 왜냐면 2018학년 요 문제는 이제 시작부터 관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직관적인 풀이를 선호하는 친구라면은 왼쪽 문제가 맞아요. 근데 뭔가 최소한 근거 찾고 하면서 그 뭔가를 논리적으로 깨나가는 형태라고 하면은 오른쪽 문제가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사실 왼쪽은 좀 직관성이 너무 좀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 같은 문제들이 많이 기반이 돼야 왼쪽 같은 직관력이 또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갈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문제가 훨씬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왼쪽은 첫 시작이 진짜 어렵고 그 핀트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풀리는 스타일인데, 그 핀트 잡는 게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오히려 맛있는 측면에서는 오른쪽 문제가 더 좋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3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합성함수까지 해놨고, 그 합성을 토대로 3차 함수의 추론 영역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저는 조건을 해석하면서 답을 맞춰나가는 재미, 그런 맛에 있어서는 이 뒤에 있는 2021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가 더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려운 건 당연히 왼쪽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것 측면은 오른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미적분 30번 문제네요. 요것도 결국에는 아마 음함수 미분법을 걸어준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음함수 미분법도 약간 거의 준노동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맛있는 문제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오른쪽 문제도 봐보겠습니다.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나름 그릴 수 있게 주어진 함수 같네요. A가 양수라고 정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요 의미에서까지 좋죠. 접선의 방정식 T, FT에서 접선, 이 fx랑 접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놓겠다. 여기서부터 이미 의미가 들어가죠. 이미 그러니까 의미적 측면에서 이미 끝났어요. 사실 의미적 측면에서 이미 이 오른쪽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왼쪽 문제는 사실상 거의 그냥 계산 파티 문제예요. 음함수 미분법이 거의 다 계산 파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극한 내용에서도 이 교점의 개수가 언제 개수가 바뀌겠냐라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의미는 너무 많이 내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의 어려움보다는 내용적으로 맛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기하 30번 문제고요. 작년 문제죠. 평행이다. 그리고 둘의 영역 짚어주는 거. 그리고 요것도 BC가 이제 정벡터니까, 정해진 벡터니까 A를 기반으로 그려질 수 있는 정삼각형 몇 개 그려가지고 영역도 이거 산정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기하 문제에 비해서 훨씬 의미가 좀 많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022학년도 6월 15번 문제. 일단 겁주기로 기가 막히죠? 겁을 시게 주고 있는데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y는 t라는 어떤 상수함수와의 교점들. 이 문제가 기억 니은까지는 아마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디귿 쪽에서는 아마 삼각함수 그 곱셈 공식 변형, 식변형 문제 있죠.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찾아내서 빼주고 약간 요런 형태 그랬었어 갖고, 약간 이것도 약간 의미보다는 약간 식조절 문제거든요.
이 둘을 비교한다고 치면은 근데 어쨌든 오른쪽이 그래프를 그래도 좀 쓰게 해주고 첫 문장 의미 해석하는 게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서 조건 해석에 좀 더 숨겨놓은 포인트가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맞겠다. 이 알파T랑 베타T라는 내용을 잘 캐치를 못할 확률이 큽니다. T가 바뀜에 따라서 알파T 랑 베타T가 위치가 막 훅 멀어졌다 훅 가까워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알파T 베타T 의미 잡는 거 요것 때문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디귿 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던 문제긴 한데 완성도가 조금 끝에 가서 좀 아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앞에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뒤쪽 가서 왜냐면 이게 아마 기억 보기 자체도 대칭성을 또 활용해주는 문제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른쪽 문제로 갈게요. 자 2019학년도 6월 가형 21번 문제고요. 이거 21번 문제 기억난다. 이게 나조건이 진짜 좀 빡센 함정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첨점을 생각하는데 첨점 이외에도 이게 어쨌든 루트 미분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분모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도 미분에 불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숨겨놓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1번도 정답률이 진짜 개박살 났다고. 요 왼쪽 거는 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포인트의 그런 함정을 좀 내포해놨다. 좀 안일하게 넘어가면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 뭐 의미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함정형 스타일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그런 교점들을 작은 크기수부터 쭉 나열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fxn이 t인 거야. 그래서 xn을 f 역함수 t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것 같거든요. 역함수 내용까지 좀 섞어놨다. 그렇네. 의미적으로도 왼쪽이 더 많긴 하다. 그죠? 의미적으로도 왼쪽이 훨씬 좋겠네요. 왜냐면은 요거 끝에 가서 이 HGT 합성된 게 어떻게 해야지 연속일까 요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연속성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곱했을 때 연속이다 요런 문제들은 많이 풀었지. 그러면 이제 불연속인 점에서 연속인 애가 0이 되면 된다 라는 요런 포인트로 많이 풀었는데 얘는 합성을 했잖아. 그래서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연속성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위에 낚시성이 좀 존재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요 의미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왼쪽 문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석적으로 요 뒤에 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왼쪽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문제. 이거 3차 하면서 재합성 시켜놓은 거. 요 문제 제가 처음 해보고 진짜 좀 맛있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 친구 제가 기억에 남는 문제라 일단은 요 문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22번 문제 요거 괜찮아요.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3차 함수니까 일단은 단일근과 중근 하나씩 좀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xfx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근과 단일근이 갖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fx 함수랑 어떤 1차 함수, 즉 직선과의 교점 형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fx랑 생길 수 있는 모든 직선들의 교점이 총 3개밖에 안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교점이. 그래서 요 문제 그 해석적으로 가면은 이거 괜찮습니다. 물론 그 해석을 가는 과정에서 합성함수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대입해서 또 해석하는 거. 마치 이번 3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또 표본으로 또 쓰일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 굉장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문제 2023학년도 6월 기하 30번 문제네요. 이거 기억난다. 이거 좀 직관적으로 좀 푸는 문제였어요. 제 기억에. 최대가 되는 순간과 최소가 되는 순간을 직관을 발휘하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풀렸던 문제? 이거 딱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영역 잡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끝에 가서 직관으로 처리되는 그 과정이 사실 전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그거는 좀 감각이 좀 바짝 오른 학생들한테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x의 위치를 2였나? 누구랑 똑같이 나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사실 이게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들이 대부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점들을 뭐 답에 직결시키지 않습니다. 어디에 뭐 중점, 뭐 양끝점 약간 요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원 스타일의 직관 요런 거를 좀 접목을 시켜야 됐던 문제. 그래서 저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훨씬 의미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좀 아쉬웠던 문제로 기억을 해요. 2020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옮겨가다 보면 여기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누가 선행 조건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T가 먼저고 그 다음이 A입니다. 그래서 A가 T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음함수 미분이겠네요. 제가 음함수 미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한번 일단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 22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문제. 저는 그 라이브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던 이 똑같은 모양이 이제 점점 주기가 이제 2배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확장됐던 그 문제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실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식을 구간을 쪼개가지고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진짜 정적분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형태가 있고요. 근데 저처럼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일단 풀이의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림으로 풀었을 때 사실 맛있긴 하다. 그림으로 풀면은 진짜 요거는 좀 맛있습니다. 요 친구는 그림으로 풀면 좀 맛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왼쪽 상황 잡는 것도 사실 뻔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음함수 미분 조지는 거 여기부터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른쪽에 괜찮은 친구가 나와줬네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학년도 수능 가형 20번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GX는 치역이 딱 두 값밖에 없대요. 0 또는 1이란 얘기예요. 요거 의미 또 나쁘지 않죠.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 추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죠? 정적분 값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에 대해서 추론을 해주는 문제. 요거에서 제가 강조를 또 많이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런 거 나왔을 때 함수 정의하는 거를 hx 값은 fnx 또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항상 이거를 잘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연속해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짜맞춰가지고 정적분 값을 맞춰내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괜찮죠? 오른쪽 문제는 fx가 1은 될 수 없는데 기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요. 얘가 이제 우함수의 성질을 띠니까 결국엔 얘네들도 우함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y는 1이라는 애가 점근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얘가 들어가면 기함수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쪽에도 이제 점근선이 또 돌아간다. 그래서 뭐 마치 뭐 약간 요런 스타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함수 fx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그럼 이제 요 도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값이 아무리 커봤자 1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도 크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을 해놨네. 그리고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이거는 뭐 이건 한 번 더 미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수식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검증하는 문제겠죠. 뭐 그 다음부터는 계산 과정일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사실 둘 다 괜찮긴 하다. 그죠? 21번은 전형적인 함수 추론 문제, 20번 문제도 함수 추론 문제지만 hx를 한 번 더 꼬아내주는 형태.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왼쪽에 더 많이 담겨있고, 21번 같은 문제들은 이 문제 외에도 연습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찾아보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에 반면에서 왼쪽 문제는 이 gx를 0 또는 1의 함수로 준 점, 그리고 요 hx를 그거에 따라서 0 또는 fnx 함수로 정의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이 적분값을 고려해서 hx 함수를 결정해주는 요런 쪽들. 그래가지고 왼쪽 문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문제. 나 이 문제 알 것 같아. 제가 풀었던 진짜 기납적 정의 문제 중에 제일 의미 없고 제일 시간 오래 잡아먹고 제일 귀찮았던 문제예요. 이거 제 기억에. 일단 너는 탈락이야. 너는 일단 상대가 누구든 탈락이야. 나를 괴롭히는 친구. 진짜 이거 욕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제 기준 슈퍼 똥이고요. 21번 문제 아마 적분값 최대 문제지. 이게 대부분 적분값이 최대여야 되니까 x축으로부터 많이 떨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최대다 라고 판단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21번은 케이스 낚시질 형태 문제여서 사실 둘 다 죽으라고 낸 문제는 맞아요. 평가원에서 유일한 오점이다 라는 건데, 왼쪽은 진짜 제가 풀어봤던 역대급 최강 노가다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21번은 해당 그래프의 케이스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면은 자연스럽게 x축으로부터 위로 가장 떠 있으면은 최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만 꽂혀있으면 틀리는 문제. 그래서 사실 좀 고정관념을 깨준다의 입장에서 그래도 오히려 21번 오른쪽 문제가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최근 근개년 중에 진짜 슈트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낼 수 없다라고 극찬을 했던 문제가 이 왼쪽 문제입니다. 이거 일단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기울기 형태로 봐주는데 그 기울기랑 또 접선의 기울기랑 엮었고 그거에 들어간 gx 함수의 또 최소값을 말하면서 진행하는 문제. 그리고 왼쪽이 해석적인 측면으로 진짜 또라이급이에요. 근데 22번 문제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사실 하나 있긴 해요. 비율 관계를 쓰면 빨리 풀린다 라는 그 관점이 너무 아쉬운 문제긴 해. 근데 의미적으로는 솔직히 비율관계 전까지 의미 해석, 사실 이 다조건에 FG1이 6이다 요거 해석 때까지만 해도 진짜 얘는 미쳤어요. 이 친구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난 그 비율관계가 너무 아쉬웠던 문제긴 해. 사실 그것 빼고는 너무 완벽했다. 그래서 22번 이거를 넘겨서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 형태로 봐주는 것부터가 시작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거기서 이 최소값을 기반으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최소값과 이 직선의 기울기 값들이 매칭이 될 수 있냐, 서로의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를 묶어서 해석해야 되는 게 진짜 또라이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FG1이 6이다 라는 거, 이거를 해석하는 게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의미 해석이 미친 문제. 오른쪽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 이것도 의미적으로 좋다. 왜냐면 이게 아마 작년 7월 30분이죠. 7월 30분. 7월 30번 문제에서도 이런 류의 해석이 좀 들어갔었죠. 이것도 진짜 어렵긴 한데, 그죠? 30번 같은 것도 이 알파를 해석하는 게 진짜 빡센 거야, 여러분. 그죠? 이게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게 3차 함수 쪽에서 맥시멈 2개,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3차 함수에 생길 수 있는 극대극소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껴넣을 수 있냐, 요거를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저도 요 문제를 풀어본 적 없는데 딱 해석은 바로 느낌이 왔어요. 메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G'X를 따지면 F'X랑 코사인 fx 요거만 따지면 되거든요. 부호에 영향을 주는 애가 F'X랑 별개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디서 0이 되는지가 확실해요. 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알파1이 0인데에서 이미 G알파1이 5분의 2로서 값이 존재한대. 근데 이쪽에서 극대극소가 생기는 점은 무조건 코사인 함수가 0일 때예요. 이 fx 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요런 계열들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코사인 함수가 0이 되는 fx 값을 고려해보면 2분의 파이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얘를 대입을 하면은 gx 입장에선 3분의 1이 나와. 5분의 2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체크하는 게 진짜 좀 또라이거든요. 얘도 근데 괜찮긴 하다. 이 의미 해석이 미쳤습니다. 얘도 의미 해석이 좀 미친 편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 문제의 의미는 방금 말한 요 포인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해석할 게 방금 말한 딱 극대극소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를 이 3차 함수를 접목시켜서 잡아야 된다. 딱 그 한 포인트인 건데, 왼쪽은 하나로 끝나지가 않아요. 가나를 섞어서 해석해야 되고요. 다도 따로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괜찮지.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는 맞아요. 그 한 포인트가 너무 세긴 해. 한 포인트가 진짜 너무 센데, 근데 왼쪽에 그 의미 해석의 그 개연성을 생각하면은 왼쪽은 미친 것 같아요. 왼쪽 거 미쳤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14번. 요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 문제 해석 맛있다. 이 문제 해석 맛있습니다. 이 친구가 맛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쪽은 절대값인데 한쪽은 절대값이 없어. 일단 요 해석부터가 이미 빡센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첨점을 많이 생각을 하겠지. 근데 gx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잘 못 파악해. gx 함수가 좀 꺾여있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나뉜 함수다 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는 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14번 문제, 이 친구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 어떤 것까지 만들어놨는지 보세요. PQ가 양수야. PQ가 양수인데 지금 보시면 x-p 플러스 qx, x끼리 묶잖아요. fx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오른쪽 대각선을 올린다라는 그 의미가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맛있는 포인트가 많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도 이제 한 점만 가능하지 않다, 요 의미도 또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의미적으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가
조건 자체에서 이미 두 가지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 이 최초 조건까지 쓰였다라는 것과 마지막 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 번째 해석까지 넣어놔줬다는 거. 그래서 요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번의 레전드의 이제 시작이죠. 22번의 극악의 난이도의 시작이었던 그 시초를 알린 23학년도 이제 6월 평가원 22번 문제. 요 친구도 요때가 좀 대세였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제곱수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제곱수들이 들어가면 0 이상이다라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게 줬다. 그래서 0 이상이라는 해석 포인트 남겨줬던 점. 그거 하나와 실수해서 뭐 연속이라는 조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왼쪽이 킬러급은 안 돼. 왼쪽이 킬러급은 안 되고 오른쪽은 킬러야. 근데 왼쪽은 맛있어. 근데 오른쪽은 제 개인적으로 맛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로 봤을 때 맛있다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왼쪽은 떡볶이인 거야. 왼쪽은 맛있어. 근데 값싸. 접근성이 편하다는 거지. 오른쪽은 약간 캐비어 같은 거야. 캐비어 여러분. 고급 캐비어. 연락 비싸죠? 잘 못 먹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너무 비싸고 막 고급진 음식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과연 맛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맛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영양식 개념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토대로 너가 얼마나 가져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왼쪽 문제에서 더 가져갈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은 이 시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이 극한에서 끝나지 않는 이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 추론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딱 하나씩의 포인트들만 잡게 되면은 좀 의외로 쉽게 해석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거. 우리는 의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의미 해석이 아니야. 진짜 식으로 갖다 때려 맞춰 푼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레전드야. 그 친구 외고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완전 전형적인 문과 친구거든요. 그래서 의미 해석보단 약간 그냥 일단 박치기 하는 스타일이야. 문제 풀 때. 와, 근데 이걸 진짜 박치기 해서 풀더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식풀이가 되더라고 이게. 의미 해석보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의미적인 측면으로 많이 가져갈 게 있는 사실 왼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맞지. 어려운 건 넘사벽으로 어려운 건 맞지. 근데 의미적으로는 저는 왼쪽이 더 좋다. 저는 그래서 왼쪽이 맛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갈게요. 저는 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왼쪽 한번 봐볼게요. 접선의 y좌표를 또 GT라고 해. 그럼 GT 함수를 FT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도 뭐 기울기의 관점으로 봐줄 수도 있고요. 그죠? 밑에 이제 T 플러스 1 빼기 T가 깔려있다. 그래서 T가 사라져서 1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T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어떤 기울기 형태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관점이 쓰일 것 같네. 딱 보니까. 왜냐면은 딱 적분하기 이쁘게 줬네요. 그 상태에서. 분모에 t제곱 있는데 위에 2t 있어. 이러면 약간 치환적분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마침 딱 치환적분하게 또 ln까지 나와주네. 뭐 그 정도의 의미들. 오케이. 요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른쪽 24학년도 6월 15번. 장난합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열, 작년 기납적 정의 문제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그냥 순수하게 나열해서 열심히 찾아보세요. 꼭 케이스 쪽에서 해봐. 단지 여기서 의미를 가져가야 될 거는 부호 확정되는 것들이 좀 존재한다. 부호를 좀 확정해놓고 들어가자.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노가다 문제라서 크게 의미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이 더 있네요. 좋습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30번 문제랑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솔직히 이것도 좀 똥대똥이에요. 제 기준에서 솔직히 똥대똥이거든요. 왼쪽은 누가 봐도 이거 치환적분 의식하라는 형태고 오른쪽은 말 안 해도 알죠? 이거 너무 쉽게 나왔던 거. 곤미분. 그래도 그나마 미적분 문제인 왼쪽으로 합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떨어질 문제들이다. 오른쪽은 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나마 미적분 개념이 쓰인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식조작이에요. 얘도 30번 문제에 좀 먹칠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왼쪽 갈게요.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9월 가형 30번. 일단은 1718년도 30번 문제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절대값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0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x는 k에서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해석을 좀 요구해주는 것 같고요.
최대값은 아무래도 극대점 혹은 극소점이 이제 대칭 이동돼서 위로 올라간 상태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달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fx 쪽에서는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고 gx에서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gx로 인해서 최대값이 발생을 하는 거고 최소값은 둘의 교점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라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거 의미가 막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정도인 것 같고요. 자, 오른쪽.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기하 30번 문제. 이거 결국에는 정삼각형 다시 그냥 평행이동하는 그 문제. 이것도 영역을 좀 나타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AX라는 이 사실 나조건의 의미가 아마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정삼각형을 이동시켜서 그냥 해석하면 끝난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든 상관이 없었던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30번은 좀 그렇게 의미 해석적으로 맛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왼쪽에서 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 그게 좀 더 맛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기하 30번. 요거를 제가 처음에 풀 때 고전을 했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때 당시에 기하 쪽에서 평면 방정식 빠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평면 방정식이 문제겠구나 싶어서 이제 법선 벡터 구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그냥 공간도형인가 했더니 공간도형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공간좌표를 가장한 공간도형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사용되는 아이디어가 엄청 신선했던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이런 정사형 형태의 문제 중에서 정사형의 포인트가 어디에 찍히는지 요 감각이 이제 좀 중요했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기하를 이전부터 많이 해왔던 분들은 이 정사형 했을 때 어느 점에 딱딱딱 내려 찍힌다 라는 상황이 좀 바로 보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의미적으로 크게 신선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17학년도 9월 요것도 제가 현장에서 맞춰냈던 문제죠. 공란 한 페이지 다 써가지고 맞췄던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좀 식조작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식조작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러니까 가족권에서 미분된 꼴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부분적분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봐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이게. 얘를 적분하면은 누가 나올 건데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심지어 얘를 이 왼쪽으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은 여기에는 2의 t제곱 요거랑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요거는 조금 식조작 형태의 문제여서 의미적인 건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을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문제가. 이게 이제 이 해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똑같이 21번에 약간 요런 틱한 문제들을 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것도 식조작하는 문제. 치안적분과 부분적분 둘 중에 하나를 좀 봐줄 수 있냐라는 취지인데 그게 꼴이 좀 잘 안 보이게 줬었다 뿐이지 요런 문제에서 맛있는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치안적분 문제인 것 같은데 부분적분 문제인 거. 부분적분 문제인 것 같은데 치안적분 문제인 거. 저는 오히려 요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안 보이게 준 스타일이어서 저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는 왼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같은 문제들은 좀 이제 다시 나오지 않을 법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더 의미있게 부분적분이나 치안적분을 다뤄주는 문제가 제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가지고 어려운 건 당연히 21번이 어렵죠. 이게 뭐 정답률을 비교해라 라고 하면은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더 좋다 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둘 다 완벽하게 좀 알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의미는 왼쪽 거 좀 따라가기 힘들긴 함. 오른쪽은 조금 해석 포인트가 단순하긴 하다. 단지 여기서도 결국엔 끝에 가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이 HT를 해석하는 데까지가 사실 엄청 어렵진 않다. 왼쪽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 이 극한의 의미 해석하는 것부터가 이건 또라이예요 그냥. 이것도 극한의 의미로 죽는 문제야. 그러니까 의미로 죽는 문제라는 거지. 이거랑 견줄 수 있는 문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4월 미적분 30번 문제 해보시면은 아실 거야.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의미분 함수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분 함수에다가 절대값까지 달았어. 일반적으로 원래 우리 미분계수에 절대값 있으면 미분 안 되거든. 근데 우미분계수인데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친구 괜찮아요.
오른쪽은 사실 메인 포인트가 이 HT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HT를 해석할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요거 부호의 통일 1을 기준으로 뿔마로 나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뿔마의 역할. 그래서 이보다 작을 때는 음수, 이보다 클 때는 양수로 고정을 해놓고 오른쪽에 있는 gx라는 1차 함수랑 fx가 어떻게 만나야지 그 부호가 이 범위에 맞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냐라는 걸 찾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일단 이 fx의 그래프가 단순해요. 얘는 위에는 고정된 함수인데 이 아래에 있는 함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함수. gx가 여기에 접할 수 있는 순간과 불연속점을 뚫고 지나가는 순간, 그렇게 두 가지로 함수가 정의돼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음함수 미분법까지 쓰이는 문제여가지고 저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문제가 의미 해석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져가기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HT에 대한 함수 정의하는 문제들은 이 문제 말고도 더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번 이 문제도 여태 나왔던 난이도 높은 22번 문제 치고 쉬웠던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의미 해석적인 게 쟤도 굉장히 좋다. 이거 의미 해석으로 진짜 퀄리티 좋아요 이거. 그래서 함수 추론할 때 요 문제 갖고 연습해보면 학생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너무 상황적으로 가져갈 것 같고 이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그 상황을 한 번에 캐치해내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 직관력에 해당하는 거고 결국엔 이 의미 해석은 좀 직관력에 좀 더 출중할 것 같고 이 왼쪽에 있는 문제도 가나 조건은 직관력에 들어가는 문제긴 하지만 이 앞에 깔린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그 여지를 깔아준 게 저는 학생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왼쪽 문제 저 좀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왼쪽 문제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도 기납법 문제치고 저 친구도 맛있는 문제에 속하죠. 요 둘 다 좀 퀄리티가 좋다. 오른쪽이 단순 무식 노가다 나열이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두 가지 상황을 짜줘야 된다는 거. 일단 이 왼쪽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지수 로그 함수의 밑이 같으면 대칭성을 의식해라의 진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왼쪽이 1차적으로 이 지수 함수끼리의 대칭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문제 스타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2분의 3,0 대칭 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 1차 함수가 어떻게 됐을 때 그것도 A, B의 곱의 최대 최소.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둘 다 양수이면서 혹은 둘 다 음수이면서 가장 작고 가장 큰 값. 최소값은 절대값적으로는 둘이 엄청 큰데 부호가 다른 상황.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디테일한 계산으로 결정지어주는 요소. 그래가지고 요 왼쪽 문제가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칭성부터 해서 의미 찾기. 요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최대 최소의 상황을 이래야만 해. 그러니까 필연적인 요소로 찾아 들어가는 거. 그리고 3의 배수랑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3K랑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요런 식으로 약간 이게 3의 배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쓰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를 쓰면은 또 맛있게 나온다는 점. 그래가지고 기납법 치고도 3의 배수라는 포인트까지 남겨놨기 때문에 오른쪽 문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도 어떻게 미적분한테 수원이 비빕니까? 둘이 비슷하다면 미적분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왼쪽은 말할 필요도 없이 거의 준 노가다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AK가 이제 다연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요 루트를 2분의 1로 해서 앞으로 빼냈을 때 2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로 하지 않고 그냥 로그까지 자연수면 돼로 하면은 틀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문제는 거의 준 노가다급에 들어간다 라고 맞추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 문제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 15번 치고. 근데 의미적인 관점으로는 얘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요 밑에 있는 거 리미트 gx가 g3-1과 같다? 왜 극한값과 한수값이 달라? 불연속이네 를 돌려 얘기해 준 거예요. 이미 요거 의미부터가 왼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평가원은 수식 하나의 의미를 숨겨놔요. 그 의미를 우리가 뜯어내는 게 핵심 목표인 거고. 그래가지고 요 문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왼쪽 문제도 함수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왼쪽 나쁘지 않고요. 이 왼쪽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박스에
있는 내용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문제인데 정수로만 들어갈 거고, 이 차이 나는 두 개의 정수를 어떤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두 값의 곱은 0 이상이다 라고 돌려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입장에서 훨씬 의미 해석적인 게 편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가지고 풀어내는 문제여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있는 조건을 조금 부가적으로 이용해서 마이너스 1, 0, 1을 가지고 누가 0이 되고 누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찾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 21번. 이것도 결국에는 GT 함수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GT 함수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t를 엄청 크거나 엄청 작게 해보면 된다라는 거고, 사실상 둘 다 포인트가 하나씩인데 진짜 이 과목이 다르니까 좀 힘들다 여러분. 수투랑 미적분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힘들긴 하네. 내가 선생이야. 학생에게 이 문제를 토대로 많은 깨달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얘는 GT 한 포인트면 끝나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왼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이 문제 진짜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왼쪽 문제 작년 2024학년도 6월 22번 킬러를 없애자 라는 취지의 첫 번째 시도 문제였던 거고요. 이게 일단은 함수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선의 기울기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그게 요 범위 안에 들어있다, 이건 누가 봐도 극대극소에 대한 언급이거든. 그래서 그 의미 해석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케이스 쪼개가지고 그냥 약간의 준 노가다성이 끼는 문제로 봐줄 수가 있는 문제라서 일단 오른쪽 문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기하 29번 평행사변형 영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P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의미에서 굉장히 괜찮죠. 이런 거 잘 안 주거든요. 약간 교과서 내신 같은 거에서 좀 주는 표현인데 수능에서 좀 꺼내줬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3, 5P 대신에 뭐 5P' 놓고 XP'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 관점으로 좀 봐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결국엔 나조건이 핵심이네. 나조건의 해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왼쪽에서 의미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극대극소다 요거밖에 없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해석 여지의 포인트들을 세 가지 관점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사인 이용해가지고 나조건 해석해라, 그리고 가조건으로 P의 자치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 최대 최소되는 포인트를 원과 접목시켜서 찾아라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요거는 오른쪽 문제가 훨씬 의미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더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 제 인생 제가 맛봤던 일생일대 모든 문제 중에 난이도로는 원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 17학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버렸어요. 저 친구는 지금 풀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풀어도 잘 안 풀려요. 내가 딴 문제는 다 풀어도 저 문제는 지금 풀어도 버벅이면서 풀려집니다. 저 친구는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문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저것도 제가 봤던 기납적 정의 문제에서 맛있게 풀었던 기납적 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그 해설지는 보니까 약간 준 노가다성으로 풀었는데, 저는 분자에 있는 개수의 관점으로 가가지고 자연수를 맞춰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걸 좀 맛있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도 진짜 기납적 정의 치고 저도 진짜 좋아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얘는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 이 가조건에 숨겨져 있는 포인트가 있죠.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기울기 형태로 봐줄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이미 스타트인데, 나조건. 이 나조건과 다조건을 접목시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저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진짜 빡세. 나다 조건을 의미를 너무 많이 함축해놔가지고 저거는 진짜 빡셉니다. 해석을 해내도 또 다음 넥스트 해석이 있어. 근데 그 넥스트 해석을 해도 식 세우는데 또 고비가 와.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이 넘사벽이긴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 해석적인 것도 진짜 너무 많습니다. 묻혔다 이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문제 잘 만들긴 했지만 오른쪽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 이 문제도 제 근래에 봤던 미적분 문제 중에 진짜 근개년 중에 원탑인 것 같아. 진짜 이 문제 저 처음에 딱 풀었을 때 너무 맛있게 풀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칭성의 관점, 그래프의 확장과 축소,
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켰다고? 더군다나 교점 중에서 작은 값과 큰 값. 와,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미 세 가지를 내포해. 근데 뭐 적분까지 싫고 하면서 최소한의 계산도 체크해놨죠. 진짜 얘도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문제 진짜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개념 미적분 문제 중에 진짜 최강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른쪽 2023학년도 미적분 30번 문제. 요 문제도 괜찮죠. 요 문제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가족건이 안 쓰일 것 같은데 검증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가족건으로 검증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의 케이스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일단 GX가 빡센 합성함수죠. 근데 그거를 또 fx로 또 합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겉보기 자체에서도 좀 빡세다. 최종적으로 hx가 1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7개. 요 의미 해석을 하는 거는 요런 것도 그동안 많이 다뤄줬던 형태의 해석이다. 좀 식상한 해석. 근데 왼쪽에 저 이 GT 플러스 HT는 K?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거? 저는 사설에서도 웬만해서 잘 보기 힘든 표현이에요. 이 표현 하나가 이 문제의 그 퀄리티를 결정을 해줍니다. 이 나조건의 포인트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었던 거기도 해요. 물론 이 자체가 맛있긴 하지. 근데 왼쪽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2018학년도 9월 21번. 수열을 대입을 하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고 주기적인 거 해석하고 그러면은 이게 은근히 규칙이 좀 쉽게 잡혔던 문제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입을 해가지고 규칙을 잡아내는 쪽으로 해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 23학년도 9월 22번. 이것도 특수한 상황을 깨우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많이 다뤘던 형태의 문제이긴 해요. 결국엔 이것도 그 극소랑 극대의 위치에 대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 케이스밖에 안 돼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극대랑 극소를 둘 다 가질 수 있게 x축 위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떠있는 형태의 함수로 나오는 문제죠. fx가. 그래가지고 대신에 이제 요 조건 요 둘을 토대로 이것도 어떤 대칭성을 좀 바라봐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바라봐주면은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 이거는 y는 ft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봐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함수 케이스 하나하나 매칭해가지고 들어맞는 거 끼워 맞춰주는 거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높았지. 함수 추론 문제다 보니까 왼쪽 함수 같은 경우가 좀 더 생소하죠. 수열을 기본적으로 나열해야 된다라는 습관을 잡아주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fx에 대한 규칙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 그거를 삼각함수랑 접목을 또 시켜놨다 라는 거. 그래서 의외로 규칙적인 게 빨리 잡히면서 적분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것도 이 높낮이가 바뀌지는 않고 주기만 바뀌기 때문에 적분값이 이 사이사이에서 0이 되는 부분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필연적인 관계. 그래서 요거 21번 문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다의 기준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학년도 9월 가형 30번. 절대값 안에 절대값. 처음 보는 학생들은 저런 거 보면 죽어버리죠. 근데 이 30번 문제도 의미적으로 진짜 좋은 문제예요. 왼쪽 함수가 의미적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다.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연속성과 이거를 진짜 딥하게 잘 실어놨어요. fgx를 미분하면 f'gx 곱하기 g'x인데 g'x가 나올 수 있냐? 안 나올 수도 있지. 왜? 미분 불가능점이 있을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대. 그거는 f'gx가 g'x가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에서 0이 된다는 얘기야. 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의미로 죽는 문제예요. 사실 30번도. 오른쪽 문제. 이 오른쪽 문제가 그 로피탈 방어 문제죠. 로피탈 쓰면 이제 절대 못 풀게 낸 그 로피탈 방지 문제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극한 해석 문제 중에서 원탑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진짜 힘들다 여러분. 일단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이 불가능한 포인트에서 나머지 함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몸소 실천해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수식적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뭐 프라임 값이 몇에서 0이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후딱후딱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함수는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ln 함수 안에다가 절대값을 실어놓은 이 페이크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 이 ln 함수 안에 절대값이 있어도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fx분의 f'x가 나온다 라는 것부터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 뭔지 아시죠? 그걸 기반으로 아래다가 했을 때 이 21번 문제가 제가 극한의 끝을 보고 싶은 학생들한테 이걸 꼭 제시를 해줘요. 문과여도 미적분을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문제 변형까지 해서 요거는 내주는 문제인데, 극한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은 0분의 0꼴이 나왔는데 얘가 0이 안 나오고 다른 값이 나오네? 그럼 이거 또 0분의 0이어야 돼. 근데 또 2가 아니라 뭐 1이 나오네? 그럼 또 0분의 0이어야 돼. 0분의 0이어야 돼. 그래서 계속 0분의 0을 지속시켜주는 오른쪽 문제. 그래서 오른쪽이 지속적으로 이 느낌이 오면은 이거 중근, 3중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사실 저는 의외로 계산량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왼쪽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어떻게 해야지 미분 가능한 형태로 만들겠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번은 그 의미가 계속 반복돼요. H'X에서 그 의미 한 번 쓰이고 H2'에서도 그 의미가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 해석이 됐으면 두 번째 거에도 더 쓰여요. 그래서 사실 의미 해석적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일단 요 절대값의 페이크를 이겨내는 첫 번째 고비 넘겨내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0분의 0꼴 극한의 의미의 끝판왕을 얘네들도 동일한 형태로 두 개를 주어주죠. 근데 사실 누가 더 참신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을 더 좋아하긴 해요. 왼쪽 문제는 뭐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되긴 한데 오른쪽 문제는 좀 억지로 써서라도 학생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문제가 더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학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fx 함수 파악해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a 값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f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함수 형태를 띠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근을 가질 때 아마 두 근을 갖겠죠. 그래서 gx가 점대칭 함수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좀 의미해주는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함수의 모양이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가 되도록 a 값을 조절을 하래요. 이미 거기서부터 의미 해석들이 남달라지긴 한다. 그래서 30번 요거 괜찮네요. 2018학년도.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이게 작년 수능 문제인데 요거는 의미가 너무 단초래요. 사실 뭐냐면 결국엔 이 문제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변곡점에서 이 정적분 값이 역전이 된다라는 걸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사이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언제 영역값이 바뀌겠냐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변곡점들 기반으로 다 바뀐다. 그래서 사실 변곡점만 빠르게 계산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대신에 의미가 더 많죠. 딱 봐도 의미가 더 많다. 그래서 요거 왼쪽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22번. 이 가족권까지는 제가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인 거니까. 근데 이 나조건에서 이것도 좀 계산량이 조금 빡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왼쪽에 계산량이 좀 심각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른쪽 문제는 17학년도 수능 가형 21번. 요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누가 봐도 약간 부분 적분 문제처럼 생겼는데 시한적분 문제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가 이 조건 해석부터 해가지고 요것들 당연히 정적분을 했는데 절대값을 씌운 거랑 안 씌운 거랑 값이 달라. 그러면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원래 이 17학년도 9월 21번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좀 패스를 했잖아요. 근데 그해 수능 21번은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문제를 학생들한테 좀 많이 소개를 해주는 편이고요. 이 왼쪽 문제는 그래 가족권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뻔한 스타일의 그 개수함수 문제였는데, 이게 사실 요 g함수 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반 포인트랑 요 g함수 값에서 요 특정되는 거 상황 잡는 건 엄청 편한데 마지막 계산 과정이 조금 빡셉니다. 요거.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왼쪽이 계산틱한 게 좀 많이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의미 해석하는 게 사실 gt함수 해석하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 문제는 그렇게 크게 가져갈 게 없었다. 오른쪽 문제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4학년도 6월 미적분 28번 이거 의미 좋거든요. 이것도 풀이 방법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2차 방정식 형태로 푸는 풀이가 있고, 제가 풀었던 풀이는 이 왼쪽을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왼쪽 함수가 0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 함수도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래,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거. 그래서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0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도 0이다 라는 그 관점의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 28번 문제도 진짜 의미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 좀 고평가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심플해 보이지만 이 가족권 하나에 그 의미가 굉장히 꽁꽁 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사학년도 9월 같은 해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굉장히 편했고요. 둘의 넓이 값이 같아질 수 있는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다 보니까 의미적으로 미분 가능하려면은 얘가 첨점을 가지면 안 된다, 항상 0 이상해야 된다, 뭐 약간 뭐 비슷한 느낌으로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적분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그러려면은 왼쪽에 있는 함수는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의 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해석적으로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제에 비해서 왼쪽이 굉장히 의미가 더 딥하게 숨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학년도 수능 가형 21번. 이거는 좀 선 넘는데요? 이거는 21번 치고 좀 많이 쉬웠던 문제인지라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준 노가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오른쪽 문제 2019학년도 수능 가형 21번. 이게 그거다. 이거 대입 껴맞추기 문제예요. 이거 값들 막 여러 개 대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6이 나오고 어느 순간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고 또 나오는 수를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그러다 보면 F6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 오른쪽도 의미 해석적인 건 없어요. 이것도 약간 센스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센스적인 풀이에 해당하는 문제고, fx 세제곱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 그거 하나? 의미적인 건 그거 하나인 것 같고, 노가다 측면에서 둘이 비슷하기도 하다. 왜 수열틱해요 이 친구가. 그나마 의미 하나 더 추가된 오른쪽으로 갑시다. 뭐 둘 다 뭐 크게 의미가 막 좋은 문제는 아니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앞에까지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조금씩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정사형 순간 찍어주는 문제, 15번은 생각하면서 대칭성과 주기성, 그리고 마지막에 식변형 문제까지 하는 건데 오른쪽에다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 요거 시작부터 의미 해석이 쉽지가 않다, 그거 기반으로 했을 때 불연속인 순간들 다 찾아내라 라는 거니까 또 주기성까지 달아줬고요. 그래서 숨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오른쪽 문제는 그쵸, 이거 아까 말씀드린 합성되어져 있는 요 정의역에 대해서 파악만 좀 잘 하게 되면은 아마 이 gx 함수가 조금 원활하게 파악이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미를 많이 내포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왼쪽이 훨씬 의미가 많아요. 지금 딱 봐도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괜찮습니다, 이 문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죠. 왼쪽. 이것도 의미가 요 gx가 치역이 딱 두 개로만 줬고 요거 의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hx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라고 봐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문제도 이것도 의미 진짜 좋은데 근데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의 의미를 뛰어넘긴 좀 힘들긴 하다. 근데 이게 진짜 신선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학생들한테 너 무슨 문제 소개시켜 줄래? 왼쪽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른쪽 문제를 소개할 바에는 17학년도 그냥 30번 풀게 할 것 같아요. 이 gx 요 생소한 표현과 이어지는 hx 요거까지가 이 두 박자 콜라보가 진짜 완벽하거든요. 오른쪽은 사실 17학년도의 유산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왼쪽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왼쪽 문제가 초심자인 학생들 가져갈 게 굉장히 많은 문제. 일단은 요거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항상 가능하다 라는 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걸 x로 묶어냈을 때 평행이동의 관점을 갖는 거, 거기다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밖에 못 올라간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요거 의미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오른쪽, 얘가 또 주기성에다가 리미트 의미까지 더해주고 극대극소 추론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이게
이게 계속 약간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약간의 아이디어들이 돌고 돌다 보니까 식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22학년도 9월 위적분 30번을 취급할 거면 사실 2018학년도 수능 30번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왼쪽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숨겨진 거는 진짜 좋긴 하거든. 절대값이 껴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따로 제시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걸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두 수를 다 양수로 줌으로써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해석은 엄청 편하거든. 근데 오른쪽 게 또 이게 물고 물리는 극한 해석 추가로 물면서 3차 함수 정보 체크하고 그거 기반으로 극대극소 해석한다. 18학년도에 비해서 의미는 더 많긴 하네. 이 평행이동 하나로 먹어 들어가기에는 여기에 담긴 게 훨씬 세긴 하네요. 요거로 가도록 할게요. 왼쪽은 아쉽지만 의미적으로는 진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게요. 요거는 죄송하지만 이거 갖고 오른쪽을 이길 순 없다. 그죠? 왼쪽은 딱 두 가지 포인트죠. 근데 오른쪽은 포인트가 너무 많다. 요거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당연히 현장에서 이거를 실수 없이 맞춰낸다? 쉽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어느 정도의 낚시성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뒤에 의미도 진짜 좋긴 한데 그래도 이 해석들보다는 오른쪽 해석이 훨씬 더 세긴 하다. 이 왼쪽은 아까 대칭성 관련된 문제 정적분값을 고려하면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기하랑 미적분이라서 근데 아까 보니까 이 기하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 나조건과 코사인을 합치는 요 의미 해석이 최근 기하 문제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형태의 문제인 것 같고 순수직관으로 풀리는 문제 같진 않아요. 정확한 이 자취를 찾아내가지고 답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얘는 오히려 이게 파악이 너무 쉽게 된다고 해야 되나? GX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게 파악이 된다? 이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값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부호바뀌는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솔직히 난이도 측면으로 왼쪽이 더 어렵긴 하겠다, 그죠? 어렵게 더 느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왼쪽이 맞다? 이거는 왼쪽이 맞네요. 이것도 의미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 오른쪽은 사실 숨겨진 의미는 나조건밖에 없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숨겨진 게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까지 쭉 다 이어지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1718이 아니다. 요것도 둘 다 좋은 문제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칭성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 그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A, B가 최대 최소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해봐야 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은 불연속이다 라는 해석 하나랑 그 다음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 요 관점 딱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디폴트한 관점 수투를 처음 한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문제 라고 하면은 왼쪽은 응용폭이 진짜 좀 또라이급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의미가 큽니다. 오른쪽은 요거가 핵심 해석인데 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 3에서 불연속하다. 근데 아쉽죠? 이거 하나 가지고 얘가 올라가기에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취지가 좀 의심되는 오른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 작년 문제 중에서 또 이제 진짜 이거 괜찮은 해석이에요. 이거 가족건이 진짜 이 식 하나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라이급이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사실 똥 대 똥에서 설사가 지고 이제 똥이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라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21번 요거 의미 미쳤었죠? 주축의 최대 최소를 가르쳐주는 근데 얘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다. 야 여러분 어떡하죠? 쉽지가 않네. 이게 여러분 왼쪽은 숨겨진 의미가 진짜 미쳤는데 오른쪽은 극한 끝판왕 문제거든요 사실. 근데 의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왼쪽이 맞다. 의미적인 관점에서 왼쪽이 맞을 것 같아. 오른쪽은 사실 극한의 관점을 얼마나 눈에 띄고 있냐라는 거라서 좀만 그쪽에 눈을 뜨게 되면 오른쪽은 금방 쉽게 되지만 왼쪽은 아무리 눈이 띄어 있어도 이 감춰놓은 요 주축의 최대 최소라는 이 의미 해석은 너무 빡세긴 합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28번 문제와 요거 오른쪽 이 오른쪽 문제 이 이차함수와 얘를 잘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해석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근데 이 왼쪽은 의미적으로 가져갈 게 진짜 많아요. 진짜로 이거 미쳤어.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오른쪽은 이 K라는 데에서 왜 최소값을 갖지? 그다음에 여기서 언제 최대값을 갖지? 이거. 사실 그 해석 포인트가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둘의 교점에서 최소값이 발생.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 보니까 0에서 최소값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해석은 직관에 들어가는 해석인 것 같아. 사실. 근데 왼쪽은 이 의미를 가져가는 게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두 문제를 비교하면은 저는 무조건 왼쪽이에요. 이 왼쪽 문제를 왜 좋아하냐면 미적분은 어차피 적분에서만 쓰이는 거고요. 이 가나 조건은 수투 내용이야 사실상. 근데 이 특히 나 조건이 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것도 사실 저평가받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야. 왜냐면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의미 해석으로 가져가기에 진짜 괜찮아요. 이 앞에 거까지는 사실상 수투 내용과 똑같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이 문제 괜찮더라고. 좋습니다.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열해보면서 적분이 이제 0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러프하게 잡는 문제예요. 디테일하게 잡히는 문제는 아니고 러프하게 잡히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은 뭐야 이거? 이게 약간 기울기의 관점으로 봐주는 거. 의미가 숨어있는 거. 여기 밑에 분모에 1이 숨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넘겨준 다음에 사실 의미 내포면에서 오른쪽이 맞다. 왜냐면 여기에 1 숨겨놓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사실 단순 나열 후에 그래프 끄적여보고 그 다음에 이거 0 되는 포인트 잡는 거다. 정적분에 그러면은 뭐 연산이 0이 되는 거? 그 음수양수 섞여있는 거 그거겠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뭐 하나 포인트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도 쓸 수가 있고,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적분들이 좀 쓸 수가 있다라는 걸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에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맛이 있긴 한데 의미 해석이 얘밖에 없다. 0이 되는 포인트 잡는 거. 더 숨겨놓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요 문제도 사실 해석적인 거는 많이 담고는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안 높았던 문제. 그리고 오른쪽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요 박스에 있는 해석이 진짜 참신해요 이것도. 그리고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을 끝판으로 이용시켜주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문제는 수원하는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왼쪽 문제는 좀 뻔한 스타일 문제. 사실 이 GT 함수를 잡아내는 거는 사실 쉬운 축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진짜 이 그래프 그리는 맛이 또 있어.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이 의미 해석도 진짜 좋아. 이 의미 해석 안에 숨겨진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진짜 오른쪽 거는 진짜 제가 봤던 삼각함수 문제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의미 해석, 이 박스 안에 의미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끝판왕급 문제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왼쪽에 하위 최하위 호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라고도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원 2개 그림 아까 제가 그리면서 각도 조여주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의미가 금방 잡혔던 거. 요거는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라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 해석이 사실 좀 심플해요. 기하치고 벡터 이 영역 잡히는 게 꽤 심플하거든요. 언제가 최소가 되고 뭐 언제가 최대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디테일하게 잡히기도 하고, 오른쪽에 가장 큰 아이디어는 K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서 스타트를 하는데 중간항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후에 이 영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을 잡아내는 거, 그거에서 좀 신선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왼쪽 오른쪽 기반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 문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초반부 의미 해석도 있고 뒤에 이제 가나에서의 함수 추론으로 껴맞추는 형태인데 넘사입니다. 이거 얘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미쳤다. 사실 요거는 비슷한 해석들,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좀 잘 조절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오른쪽은 가나가 해석이 돼도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야. 다조건에서 F 지원이 6이다까지 해석하는 게 사실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조건의 요 끝에 있는 얘가 없었으면 솔직히 얘는 진작 떨어졌는데 이거까지 가는 게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 이 F 지원은 6이다. 이 해석이 진짜 여러분 이 문제 완성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제가 요것도 말씀드렸죠. 학생들한테 식적인 풀이와 그림적인 풀이 두 가지로 좀 말해주고 싶은 거. 그리고 오른쪽은 단순 대입해서 준 노가다급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가져가면 당연히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문제 괜찮아요. 이런 거 진짜 잘 만든 문제인데. shit! Jesus Christ! 왜 이게 나오는 거야. 일단 난이도는 당연히 왼쪽이 높아요. 난이도는 당연히 왼쪽이 높은데, 오른쪽에 있는 건요, 이 가조건에서 이 하나의 시계에서 두 개의 조건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가조건대로 진짜 맛있고요. 왼쪽은 아시죠? 시작부터 끝까지가 맛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어때요? 왼쪽에 조건이 더 많아. 이거는 사실 해석의 맛있음은 똑같이 맛있을 수 있지만 그 맛있음의 개수가 다르다. 여러분, 떡볶이만 주는 집이 있고 떡볶이, 김말이, 순대를 주는 집이 있어. 뭐 가실 거예요? 근데 떡볶이 맛은 똑같아. 당연히 후자다. 이 문제 최근 문제 중에 진짜 좋아했던, 괜찮게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왼쪽이 함수 추론적인 것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그래프 개형까지 그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얘 식 잡을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 식 잡을 때도 기함수 형태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잡아주고 이렇게까지 수작업도 필요한 문제여가지고 그 상황만 잡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상황 잡혔네 이후에 식도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요 둘은 사실 의미적인 관점으로는 오른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수열 따리 문제가 미적분 함수 추론 문제를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으로 당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도 사실 대지눈이 너무 좋았는데? 얘 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문제? 너 미쳤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오른쪽이다, 여러분. 오른쪽의 의미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친구예요. 사실 그냥 알파티, 베타티에 대한 의미 해석 요거 원툴인 건데 이거에 비해서 오른쪽은 너무 세지. 왼쪽은 아쉽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맞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왼쪽에 30번 문제긴 하지만 왼쪽은 약간 결국에는 이거 치환적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고, 이건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진짜 아까 나도 하면서 나도 놀랬어. 내가 해석하고도 놀랬어. 얘는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참신하네요. 근데 진짜 기하하는 학생들 2차 곡선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관점은 이겁니다. 왼쪽도 나름 흔하디 흔한 문제일 수 있어. 오른쪽은 솔직히 신선해. 요 관점이 있고요. 왼쪽은 극명한 풀이가 딱 두 방향으로 나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맛있는 친구인 거고, 오른쪽은 사실 이 극한을 해석할 수 있냐의 관점으로만 봐도 미친 문제인데 이거에서 불연속점을 나타냈어. 이 두 문장 안에 진짜 수만 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진짜 레전드인 건데요. 이 함축적인 내용 안에 있는 걸 따라잡기는 사실 왼쪽이 힘들긴 하다. 오른쪽 이 극한에서 이 짧은 두 멘트만의 불연속과 극한, 이 해석이 진짜 좀 넘사벽급 해석이긴 했어.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문제랑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2023학년도 4월 미적분 30번 풀어봐라. 극한의 의미로 죽는 문제다. 그거 계속 말씀드리죠.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적분과 치환적분 파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얘는 제가 처음 본 친구인데 괜찮더라고. GX의 의미? HX. 솔직히 의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가져갈 의미는 요 초반부 왜 정적분 값이 다르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어떻게 분리해서 처리해서 아래 것까지 연동 지을 거냐. 근데 아래 거를 처리할 때 치환적분을 쓸래? 부분적분을 쓸래? 죽음의 이지선다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저도 이거 풀 때 시간 꽤 걸렸습니다. 한 2-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과 난이도 측면뿐만이 아니라 맛있음, 의미적 해석 관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은 이 주기까지 조절을 하면서 이 적분과 간에 때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삼각함수까지 종합이 된 거란 말이야, 적분까지 해서.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사실 왼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아요. 이 GX 이멘트가 진짜 일단 강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적분까지 걸었는데 주기까지 건드려줬어. 그러면 요거는 왼쪽이다.
근데 요거는 왼쪽은 좀 식상함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요거는 얘도 사실 대진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려운 건 당연히 얘가 더 어려울 수도 있. 근데 이 오른쪽에 이 박스 해석이 진짜 평가원인 거야. 진짜 오른쪽 요 표현은 진짜 레전드인 거야, 이 표현법. 근데 얘는 좀 식상하죠.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주기성과 대칭성의 끝판왕 문제. 저는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도 좀 대진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왼쪽에서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냐면은 FX를 너무 대놓고 줬다. FX에 대한 추론이 뭐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될 정도. 그리고 GX 그래프가 완성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조건으로만 추론을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석이 좀 쉽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진짜, 그래서 왼쪽은 사실 요거 이 M값이 별로 안 클 거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걸 더 좋아합니다. 왼쪽은 사실 요 극한의 해석에서, 사실 극한의 해석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FX는 금방 잡힐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주기성까지 걸었는데, 이거는 사실 오른쪽을 뛰어넘기 힘들다. 걔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반대쪽만 줘놓고 이거를 했어. 미친 거 같아. 이거 평가원이 역시 평가원 했다. 이것도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제시가 되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 확대 축소로 했고, 어떤 분은 뭐 내분점의 관점으로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사실 대진운이 조금 좋기도 했다. 또 센 애들끼리 붙었네. 사실 이것도 해석의 깊이감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왼쪽 문제가 왜 어려운지 알아? 사실 가족권에서 기울기 함수까지 봤을 수는 있는데 그 밑에 나다는 뭔 개소리야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죠. 사실 거기서도 이 관점은 떴지. 가족권까지는 해석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나다는 뭔 개소리야예요 진짜. 특히 다조건이 진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의해서 그래프 개형을 막 여러 개 그려보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오른쪽은 이 한 문장에 숨겨진 또 수많은 내용들. 그래서 수원에서 볼 수 있는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진짜 잘 만든 문제인데, 사실 다조건의 해석이 이거랑 비빈다고 치면은 왼쪽이 더 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숨겨진 거를 얘가 파악하는 게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가 삼각함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미적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기도 해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사실 오른쪽 문제도 대준이 좀 좋긴 했다. 왜냐면은 이게 의미 해석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나조건이 진짜 핵심인 거야. 끝에 가서 그 치안적분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여러분 이거 근데 이런 걸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지?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PA 플러스 PB의 값이 최대이고 최소다? PAB를 지나는 타원의 주축 중에 최대인 게 여기를 지날 때고 최소인 게 여기를 지날 때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해 놓은 게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또 30번의 나조건이 또 얼마나 미친 표현이냐면요, GX 플러스 3이 0 이상, FX 마이너스 F0 제곱되어 있으니까 0 이상이. 그래서 왼쪽이 0 이상이니까 오른쪽이 0 이상이야. 이거 어디서 봤던 아이디어다? 작년 24학년도 6월 28번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잖아. 이 나조건의 아이디어가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원의 이 조건 해석 제시법을 아시겠죠? 대놓고 주지 않는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f'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안 준다고. 이게 평가원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여기에 대부분이 기하러가 없을 거예요. 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왼쪽 문제에 대한 맛있음이 지금 덜 느껴지는 건데, 나는 둘 다 알잖아. 여러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잖아. 대부분이 어린 친구들이 막 떡볶이 좋아해. 근데 그 어린 친구들한테 야 너 육사시미 먹어봤냐? 육사시미 기가 막혀. 육사시미 맛을 아냐고. 어린 애들이 먹어봤겠냐고. 많이 먹어봤자 그나마 일반 회거나 육회 정도예요. 육사시미 먹어봤냐고. 육사시미 미쳤잖아.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알거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사실 이 0 이상이다라는 이 조건이 진짜 센 조건도 맞아.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너무 일반적인 2차 함수 추론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왼쪽에 이 멘트는 여러분 진짜 레전드야. 내가 아까 잠깐 손대봤다가 이거 풀어본 적 없는 문제였는데, 와 이거를 이렇게 의미를 낸다고?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신 왼쪽으로 갈게요. 사실 여러분 기하에서 벡터는 해석 방법들이 거기서 거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간 도형이든 공간 좌표든. 근데 2차 함수 쪽에서 자체 방정식을 걸어버리잖아?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2014학년도 6월 B형 29번인가 30번 문제가 딱 요런 형태의 자치 문제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체 방정식 문제를 꽁꽁 숨겨놓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근데 이 자치 문제가 원래 진짜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근데 이게 최신에 내주니까 오질나게 틀렸겠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서 2차 곡선의 자치 문제는 진짜 어렵게 내면 진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왼쪽도 나름 오래 버티긴 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얘가 0, 1을 줘도 이 오른쪽에 이 극한값의 디테일한 해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진짜 이 극한 해석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제 기준. 사실 이 함수를 이 치역의 집합이 gx다 이 멘트가 일단 진짜 신선한 표현이고 미친 표현은 맞거든요 여러분. 이거 원툴인 거야 지금. 일단 이거 원툴이고 얘는 이거 원툴인 건데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져갔으면 하는 거는 오른쪽이긴 해요. 근데 또 이런 관점도 있지. 왼쪽 문제는 많이 나올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이런 참신함은 이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우리 의미로 가는 거잖아. 맛있는 친구.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이 표현도 식상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할게요. 이것도 좋은 매치업이지. 좋은 매치업인데 마음속에서 사실 결정은 됐어요. 오른쪽은 의미 해석적인 거 2분의 3,0 대칭 그리고 A, B를 곱했을 때 최대 최소가 언제 나오냐 이 딱 두 가지인 건데 왼쪽은 기울기로 봐주면서 접선의 기울기 값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GX가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함수인 거 근데 걔가 연속이라는 거 그 다음에 다조건에 있는 요 친구까지 하면은 그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개인적으로 이 지수함수의 이 대칭성을 연습시켜주는 관점에서 진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왼쪽만한 의미를 또 가지기가 힘들다.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다음 대진이 나 너무 불안해. 다음 대진 누구지? 이제부터 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5문제가 남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 얘네가 남은 거야 여러분. 이 뒤에 매치업이 그 친구들이 남았어요. 추론끼리 붙는 매치업이야. 나름 그래도 둘은 결이 달라. 근데 뒤에는 결이 같은 애들끼리 붙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요거는 진짜 제 기준에서 의미의 끝판왕은 오른쪽이긴 해. 이건 의미가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말했잖아 이건 육사심이야. 이건 떡볶이인 거고. 근데 치역집합 0일보다는 이 PA 플러스 PB의 값의 최대 최소의 해석이 더 빡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실 제가 이거만 강조해서 그렇지 그럼 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인데 이거는 제가 해석 안 했잖아. 이것도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의미는 나 깜짝 놀랐다.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굉장히 희귀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사실상 결승전이야. 사실상 결승전. 마음이 아픈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만나다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봤던 문제가 일단 가족권의 결이 비슷합니다. 일단 그거부터 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둘에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이 기울기 형태를 봐주기는 더 편했다. 근데 얘는 오른쪽에 프라임을 달아놨어. 멘탈의 나감을 더 요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족권에 비해서 기울기 관계성으로 보는 건 오른쪽이 더 편했지만 오른쪽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다. 해석의 깊이감이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왼쪽은 현장에서 실제 그걸 넘길 생각을 잘 못했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함수 fx는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게 꽁꽁 숨겨놓는다니까. 그에 반면에 얘도 왜 gx가 갑자기 최소값이 왜 나와?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야. gx의 최소값이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건데 gx가 연속함수 뭐 어쩌라고. 그리고 다 해서 심지어 나조건이 제대로 해석도 안 됐는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gx가 되는 것보다 많대.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나다가 연결된다는 점이 진짜 또라이급인 거고요. 오른쪽 문제는 가나가 연결되는 게 또라이급이에요. 근데 다해서 f 지원은 6이다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하이라이트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난이도 측면은 저는 또이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왼쪽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도 이제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체감은 사실 또이또이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면, 왜냐면 두 시험장의 결이 좀 달랐으니까 또이또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요 요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킹률 관계를 썼을 때 풀이의
속도에 지나친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의 관점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러면 뭔가 쎄한 느낌이 오죠? 뭔가 쎄한 느낌이 올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왜 이벤트를? 왼쪽 문제는 마지막 식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평행이동의 관점을 섞어가지고 기함수 형태로 해서 쓰면은 사실 뭐 계산적인 거나 뭐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까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른쪽 문제는 확률 관계를 쓰면은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성도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지 않을까. 그나마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진짜 힘들다 이거. 날 죽여 그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프의 확장과 축소로 풀었던 입장으로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대칭성까지 걸었어. 이 멘트가 레전드 멘트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빌드업과 그 이후 과정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미안하지만 기한은 이제 내줄 때가 됐네요.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로 끌고 가기에는 얘한테 담긴 수많은 해석들이 아쉽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승이 왔어요. 제가 이 문제는 최근에 진짜 찬양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근개년 중에 찬양을 했던. 그리고 예전부터 찬양을 해왔던 문제 중에 하나. 자, 일단 왼쪽 문제. 사실 이 친구도 30번에 나왔으면은 정답률 박살났을 겁니다. fx가 0 이상이고 fx가 확정을 지어줬고요.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감소함수라는. 그래서 왼쪽에 대한 모양이 살짝 슬며시 약간 2차 함수 비스무리한 모양이 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2개를. 그럼 오른쪽도 무조건 감소거나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두 근의 합도 아니야. EGT 플러스 H. 이 근의 2배에다가 얘를 더했는데 그게 상수로서 일정하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준 거야 지금. 그게 너무 셌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확장과 축소의 관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HT를 얘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주는데 평행이동의 관점도 섞어야 돼. 이 그래프가 생긴 게 어떻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뭐 이런 형태가 아니야. 이렇게 되다가 0으로 유지되다가 이런 느낌으로 가요. 이게 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걸 또 심어놨어요 이런 걸. 그래서 일단 왼쪽은 그런 관점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역대급 킬러 문제로 정평이 나 있는 2017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문제. 요게 이제 수능 가형 30번에서 처음 나온 관점일까 그게? 이 옆으로 넘겨서 그 꼴을 봐준다는 게 나조건.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fx는 동일한 극대값 라지 m을 갖는데 이게 뭐냐는 거지. fx가 뭔데? 다항함수야?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a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ga가 0이 아닙니다. 요거인 거니까 fx가 요걸로 봐야 되네. 봐봐 이게 여러분 이게 이렇다니까? 저 친구가 괜히 그거였어요? 이미 ga를 0으로 보냈으면 그냥 끝난 거야. 이미 거기서부터 끝났어요 우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a, 0으로부터 x, gx 기울기라는 거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a, 0이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은 접할 때가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접할 때 극소가 됐다가 또 여기쪽에 접할 때 극대가 됐다가 그 다음부터 쭉 계속 감소. 이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레전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절잖아. 봐봐 이게 뭐? 이 문제가 쉽다고? 다시 풀어보라고 해보세요. 이거 그냥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권에서의 낚시질이 또 한몫한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숨겨놓고 근데 그 숨겨진 거를 끄집어 그래서 이게 담겨진 의미로도 진짜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의미 해석이 사실 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게 맞고 근거를 찾아냈고 왜 2개밖에 없을 수 있는지 이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고 메인 의미는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요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이 의미 해석이 이미 여기에서 나오는 요 해석보다 더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지. GA가 0이라는 실수를 수많은 학생들이 저질렀을 거고 그리고 이걸 기울기로 봤다고 쳐도 GA로 놓고 풀었다면 안 풀린다. A, 0에서 그은 기울기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음의 이지선다를 걸은 거야. 가족권에서부터. 근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그거에 비해서 죽음의 이지선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해석이 돼요. 하나밖에 안 돼. 해석이. 근데 이 30번의 가족권은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는 잘못된 해석, 하나는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어지는 나조건. 사실 나다의 순서를 바꿔서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그 다항함수라는 걸로 확정내리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걸 또 보여준 문제기도 하고 결국엔 둘 다 처음 본 문제야. 태어나서 처음 본 문제를 이제 수능장에서 본 건데 누가 더 딥한 의미를 갖고 있고 누가 더 퀄리티가 좋냐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미 최초 조건에서 가조건 하나로 이미 원펀치한 투강냉이는 갈겼단 말이야, 오른쪽이. 그죠? 그럼 이제 그 이후 조건, 사실 이게 진짜 레전드 표현이긴 해요. 요것도 그래프의 확장과 대칭성이라는 거, 요거 두 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 확장성을 이용해서 fx식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대칭성과 평행이동을 같이 또 섞어줘야 된다는 점까지 미쳤다는 거지. 근데 이 오른쪽 문제, 나다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해보자 이거. 이 극대극소점을 완벽한 근거로 체크해주는 문제야. 왜냐면은 여러분 18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걔도 결국에는 극대극소점 위치 찾는 문제였죠. 근데 걔랑 얘 결이 다르다니까. 걔는 어느 정도의 직관성이 들어가는데 얘는 완벽하게 기울기 값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구간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 그래서 4차 함수를 세워놓고 a, 0에서 수많은 기울기들을 표현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울기 값, 그것들의 극대점과 극소점이 되는 포인트 접하는 순간인데 걔네들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거에서부터 fx의 극대극소라는 개념이 파생이 되고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 의미 해석 이후에 식을 잡아내는 과정까지. 거기서 근, 접선, 긋고 거기에서 접하는 점, 인수분해 식으로 중근중근 잡고 시작하겠죠? 근데 얘는 또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또 더 편하게 풀려면 평행이동까지 체크해줘서 계산해줘야 된다. 의미에서 끝났고 그림 완벽하게 그려도 계산이 안 되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다시 풀어봐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저는 한 번에 풀죠. 왜냐면은 라이브에서도 얘는 했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라이브에 얘가 나왔어. 얘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문제로 나와서 그러면은 제가 아마 그날의 하루를 얘와 함께 밤을 새지 않았을까. 난이도 월드컵으로 해도 저는 어차피 오른쪽이 우승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17, 30번은 지금 풀라 해도 저 진짜 버벅이면서 푼단 말이에요. 저거는 진짜 어렵단 말이야. 근데 저게 그냥 무작정 어려운 게 아니야. 뭐 18학년도 30번 문제 얘기 나오는데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진짜 사상 최악의 킬러예요. 이거는 얘는 진짜 다 죽였어. 이름값을 했던 친구다. 근데 그 이유는 그 깊이감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이다. 깊이감이 엄청나다는 얘기는 해석할 건덕지가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참신하고 맛있게 됐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안 고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난이도만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안 고를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뜯어보고 다른 문제들과 비교하면서 곱씹어보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얘를 뛰어넘기는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친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 이거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만하다. 아, 여러분 그래도 대장정을 좀 맞췄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5시간 방송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그냥. 난이도 측면에서도 저는 그냥 무조건 얘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100명이 보고 있네 지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몰리에 제대로 들어갔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함정이 하나 있다.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는 나왔지만 왜 확통은 없는 것이냐. 물론 여기 이과라고 써져 있긴 합니다. 이과라고 써져 있긴 한데요. 사실상 이과 문제에서만 킬러가 나올 수 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문과용으로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제 한번 결과를 봐볼까요? 18의 니즈가 은근히 있네요. 18 니즈가 좀 있다. 그래도 이 친구가 승률은 좋아. 확실히 이 친구 좋죠? 근데 얘는 좀 아쉬운데 승률이 높네. 좀 실망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보다는 작년 10월 미적분 30번 문제가 진짜 훨씬 더 빡세다인 것 같아. 여러분 이거의 상위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작년 10월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아까 그 제가 끝까지 가져갔던 그 기하 문제, 그 친구가 승률이 낮을 확률이 커요. 왜냐면 여기에 미적분러들이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친구 승률 한번 봐야겠다. 이 친구가 승률이 이렇게 낮다고? 사실상 지금의 1등 애들 너무 많이 만났다. 대준이 없었다. 와, 이거 얘가 패배한 거는 이 문제나 이 문제 때문에 한 거네 결국엔. 그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5시간 동안 수학 문제 갖고 떠들었네요. 쉽지 않다.